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 달러 환율과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정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도 선물 옵션 시장에도 상방 포지션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17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1.56% 깊은 하락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 달러 선물이 급등하지 않고 마이너스 0.70%, 즉 미달러 선물의 하루 등락폭으로는 폭락에 가까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미달러 선물이 급등하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도 폭락,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도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시장이 3월 17일에 미국 뉴욕 증시가 마이너스 1.56% 정도 폭락할 정도면은 미달러 선물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급등했어야 되죠. 근데 이와 같이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니까 미달러 선물이 더 이상 강세를 나타낼 이유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꺾여져 내려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미달러 환율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2022년 9월부터 미국 연준의 회사채 매입을 통한 미달러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자 미달러 가치 초강세 현상이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됐고, 11월에 미달러 환율 선물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뒤에 2023년 02월서부터 미달러 선물의 반등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2022년 11월서부터 시작된 한머니의 미달러가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미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 수익 실현이 시작된 이 가격대까지 미달러 선물이 진입했지만 그 뒤에 꺾여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선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즉 은행 연쇄 파산 3월 9일서부터 실버게이트, 암호화폐 시장의 실버게이트 파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시그니처뱅크 파산, 은행 연쇄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증가되는데, 오히려 미달러 선물은 환율은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미달러 선물이 이와 같이 상승하게 되면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 주식시장도 하락이에요. 채권시장도 하락하게 되죠. 근데 이 노란 박스 이후에 터져나온 것이 실버게이트 파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시그니처뱅크 파산, 그리고 CS 위기론, 퍼스트 리퍼블릭 위기론 등이 퍼져나오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증가되고 있는데, 한머니는 미달러를 급등시키지 않고 오히려 3월 1일에 미달러 선물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달러를 급등시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포 소문에 오히려 미달러에 대한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미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왜? 여전히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경영자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회사채 매입을 지속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 증가되기 때문에 한머니가 혼자서 미달러 초강세에 다시 베팅하는, 달리 표현하면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을 다시 강화를 했다가는 깡통을 차게 되죠. 이미 한머니는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에서 그득한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미달러가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미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을 주도 변동성 포지션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영향이 이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미치게 되고, 3월 20일 월요일 날 미국의 3월 17일 선물 옵션 만기 때 미 증시 현물 시장이 하락했으니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마이너스 0.83% 정도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노란 박스에 위치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얘를 막아서게 되는 구간이 29부터 302.5 구간까지 구축되어져 있고, 이 위로는 외국인들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터가 형성되어져 있죠. 특히 3번으로 표기한 315에서 322.5 구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기는 사냥터가 구축됨에 따라서 비록 3월 20일 월요일 날에는 하락했지만 향후에 이 위로 지수 자체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보게 되면 월요일 날은 307.5에 있었지만 310까지 올라왔어요. 왜?
이 315 구간까지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 그득한 돈을 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까지도 이제 진척도를 보게 되면 이 3번으로 표기한 315 구간 바로 밑에 구간 312.55 구간까지 진입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금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이냐? 드디어 3번 구간 저 315 구간을 진입했을까?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 0.46% 하락하면서 목요일과 같이 이 312.5 구간에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얘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금요일 날 이제 장마감 기준의 포지션이에요. 지수의 하락을 막아서는 이 방지턱 역할을 하는 게 이 구간이 이 307.5까지 올라왔어요. 지수가 향후에 하락하기는 어렵고 상승하기는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고 바로 이 코앞에까지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터 요 코앞에서 금요일 날 스탠바이 들어갈까 말까 금요일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유튜브 촬영을 여기서 이제 마쳤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번 주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2달러 선물이에요. 2022년 9월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진행했죠. 회사채를 매입한 만큼 기업들에게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니까 미달러가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니까 미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미달러 선물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미달러의 단위로 측정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상승했죠. 근데 2023년 2월서부터 미달러 선물이 반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은행 연쇄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공포감이라는 게 팽배해지고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상업은행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질 않죠. 거기다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달러 선물 시장에서의 투기 자본에 의한 미달러 가치 급등락 현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중소은행들에 대한 파산 위협과 같은 것이 이제 확대되게 되자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연준을 중심으로 한 6개 국가 중앙은행이 스와프 체결을 맺게 돼요. 즉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그 출발점이 미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거고, 지금은 미달러 가치가 급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6개 중앙은행 스와프를 통해서 언제든지 미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미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그 초기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 그게 매달 단위로 보통 스와프 체결이 진행되는데 매일 단위로 변경했고, 추가적으로 이 연준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적어도 4월 말까지 이와 같은 특별 미달러 유동성 공급 체계를 유지하겠다. 4월 말이라고 꼭 찍었어요. 즉 이것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문제에 의한 붕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선물 시장에서 투기 자본에 의한 미달러 선물 급등락에 연관된 투기 세력에 의한 요인이 다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스와프 계약과 기간을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못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우고 보면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을 중앙은행들끼리 주고받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2020년 3월 이후에 피마 레포라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미달러가 급등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경제까지 위기가 발생되니까 각 국가는 만약에 미달러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에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미국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유동성만큼 무한대로 원한다면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되니까 미달러 선물 시장에서 한 번에 의한 미달러 가치 급등 현상이 이와 같이 약세로 전환되게 됐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은 상승세, 여기다가 플러스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경기 개선세라는 게 합쳐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대세 상승이 진행됐죠. 지금은 뭡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3.0%대, 1970년 이래 미국 경제가 4% 미만의 실업률을 보여준 것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지금은 경제에 호소난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피마 레포와 비교되는 6개국 중앙은행 스와프 체결 4월 말까지, 이게 합쳐지게 됐으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또한 경기 침체 때문에 금융시장이 폭락할까 봐 두렵다고요. 이때 한머니들은 어쩔 수 없이 미달러가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미달러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상승세가 진행되게 됐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20년 9월 달까지 3분기 때까지 미국 경제는 침체 중이었어요. 즉 다시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때까지 침체 중이었는데 주식시장만 상승했죠. 왜? 한머니에 선물 포지션 전환, 선물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게 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뒤에는 경기 개선세가 진행된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미국 경제 개선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기다가 피마 레포와 같은 6개국 중앙은행 연합 스와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